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6억 8천 정도 시장이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한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 아세안이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에 가지고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만 매출이 1조가 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1조요? 연구하고 하실 때는 어려움이 적지 않으셨겠어요? 한국에서의 시선이 일단은 제일 힘들었고요. 얘는 뭐가 모자라서 저기 갔나?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동문회를 갔는데 이런 전공을 하고 대학 교수로 왔다는 게 약간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졸업생이 맞는지 너 거기서 박사학위 맞은 게 맞냐라고 해서 그 확인을 하신 적도 있고요. 자,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는요, 이 동남아 전문가 고려대학교 아세안 센터의 고영경 연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이제 특히 이 동남아 지역을 완전히 이제 누비고 다니시는 또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재밌는 동남아 이야기 또 경제 얘기도 아마 섞어서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동남아를 설명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셨다고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그 아세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이제 영어로 앞글자를 따서 아세안이라고 부르는데 아세안 국가가 현재는 10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사족이긴 한데 저하고 10은 또 원래부터 의미가 깊은 숫자이긴 해요. 어떤 의미죠? 제가 10월 10일 10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양력 생일 10월 10일 10시에 태어났습니다. 그 누군가 같은 날 태어난 아주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뭐 신의 혁명이 일어난 날이기도 예. 하고 뭐 여러 가지. 아. 그래서 제 생일은 쌍십절로 쌍십절. 뭐 전 세계가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10이라는 숫자를 예. 꼽기도 하셨고요. 이 아세안 국가들, 그러니까 나라 한번 따져볼까요? 어디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필리핀. 네. 이렇게 이제 10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 있을까요? 사실 이 아세안 10개국이 동남아시아,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묶여 있다라는 거 말고는 네. 딱히 공통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세안을 상징하는 단어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언어도 같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과거에 뭐 한 왕조였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륙부와 해양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묶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치 체제도 다 틀리고 역사, 종교, 언어 뭐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라고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뭐 이제 과거에 서구 열강의 식민지 네네네네. 지배를 받았다거나 혹은 그런 열강들의 대척점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그런 점이 공통점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하나의 특징이라고 묻기는 네네네. 어렵고요. 다 같이 쌀밥을 먹는다. 아, 근데 뭐 쌀밥은 동북아시아도 먹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래도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다라면 네. 공통점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뭐죠? 나중에 생긴 공통점이에요. 뭡니까? 제가 만나본 모든 아세안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국 좋아한다. 예, 한국을 좋아하는데 케이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케이팝은 선호도가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팝뮤직은 덜 듣잖아요. 세대를 아우르면서 다 같이 좋아하는 건 결국 K-드라마.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를 싫어한다던가 안 네. 본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동남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기예요? 예,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뭐 50대, 60대의 그 성인 남성분, 예, 제가 학회나 이런 데서 만난 분들이 네. 과거에는 야, 나는 내 와이프가 저 드라마에 왜 이렇게 빠져들었는지 이해를 못했다.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끊을 수가 없더라. 한국 드라마 맵습니다. 예, 네. 한국 드라마를 거의 정말로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좋아해서 후천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라면 네. K 드라마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아닐까 싶어요. 동남아를 그런 공통점으로 또 엮을 수가 있겠군요. 인구가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고 필리핀도 뭐 억대가 넘잖아요. 네, 아마 이 아세안 지역만 해도 근한 6억 8천만 6억 명. 8천. 네. 7억 정도가 되는군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예, 한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이고 또 한국에서 많이 놀러 가는 지역이 관광으로도 많이 가고요. 네네네네. 또 이제는 사실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거나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한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 아세안이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수출입 교역량으로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는 지역도 아세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관광 정도 혹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면 기업들은 일찍이 동남아에 대한 관심 또 진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지금은 그것들이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미 많은 실행 단계에 올라갔고 지금은 네네.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뭐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그 K 드라마라든지 혹은 뭐 K-팝 혹은 뭐 K-푸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엄청나게 됩니다. 아 엄청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드라마를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드라마에서 어떤 멋진 배우가 뭔가를 마셨다, 입었다, 뭐 귀걸이를 했다 이런 네. 것만으로도 굉장히 히트 바로 상품이 품절이죠.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워낙에 탄탄하게 작품성, 뭐 스토리도 좋고 잘 만들어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처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약간 소득 수준이 낮죠. 싱가포르 제외하면. 네.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랑 소득 격차가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인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워너비. 아 멋있어 보이고. 예. 예, 그런 워너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입고 먹고 쓰고 어디를 가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다 가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한국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게 많습니다. 네네네. 음식도 잘 팔립니까? 예, 바로 음식 같은 경우가 네.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원래 한국 라면이 인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뭐 한국 라면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동남아는 가면 동남아 라면 자체가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라면 많이 먹죠? 라면 엄청나게 먹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남아 라면도 잘 팔리지만 그들이 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냐?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 라면 먹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네. 라면 먹는 장면만 뽑아본 적 있어요. 드라마에서. 정말 편의점에서 먹고 집에서 먹고. 예, 한강변에서 라면 예, 끓이는 기계로 예. 먹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기 가서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거든요. 아, 그리고 뭐 무슬림들은 뭐 술을 안 마시기는 하지만 치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나가서 또 치킨 판매하시는 음. 분들 너무 잘 되고요. 요즘은 이제 그게 뭐 점점 더 나아가서 뭐 패션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브랜드를 사다가 모자, 캡, 야구 모자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 동남아에서.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뭐 핸드백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잘 팔려요. 핸드백 우리나라 브랜드요? 예, 우리나라 마르앤제이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걸로 점점 고가의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은 그런 컨텐츠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엔 또 우리 좋은 상품들이 또 그 컨텐츠를 더 많이 또 사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서로 선순환이 잘하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동남아 시장 자체가 아까 6억 8천만? 네, 네, 그 정도 인구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6억 8천 정도 시장이면. 예. 사실은 21세기를 우리가 보통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유럽의 시대, 20세기 미국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중앙아시아도 그렇죠. 있고 중동부터 뭐 중동도 있고 지금 아시안 게임만 하더라도 뭐 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나라도 아시안 게임에 나오나 할 정도로 아시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긴 한데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대로 자체 인구가 6억 8천만이고 또
그 동남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라는 게 2015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우리끼리는 아, 관세 그래요? 받지 말고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그- 경제 공동체가 2015년 12월에 출범을 해요. 이름이 있나요? 예, 그게 아세안 경제 공동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동남아 아니면 아세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세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일종의 편견 이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의 단일화된 시장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아세안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아주 유럽 연합처럼 많이 통합된 시장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장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6억 8천 시장이지만 인구 증가로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곳 아니에요? 사실 빠르게 증가를 당분간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노령화 문제가 서서히 오고는 있어요. 아, 동남아에도? 왜냐하면 이제 애들을 점점 적게 낳고 있습니다. 아, 동남아도요? 예. 아, 벌써 시작됐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아. 배당 효과의 정점을 언젠가는 이제 지날 텐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는 어느 나라가 그래도 가장 빨리 좀 성장을 했다? 뭐 베트남 정도 될까요? 사실 그 성장의 속도만 보자면 최근의 성장의 속도 우리가 네. 성장의 속도를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뭐 GDP GDP. 경제 성장률로만 보자면 네. 베트남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국가일 수밖에 없죠. 음. 예. 심지어 작년에는 이제 뭐 8%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네. 있고 앞으로도 좀 이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혹은 뭐 이게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이 동남아를 진출하려고 할 때 항상 이제 갖고 계신 어떤 생각이랄까요? 아니면 뭐 경험담 같은 걸로 나오는 게 뭐 동남아에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관시라고 그러나요? 뭔가 네. 이렇게 정부 쪽에 혹은 뭐 공무원 중에 누가 알아야 되고 뭐 그쪽에 현지인 중에 누굴 또 뭐 통해야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뭐 전혀 뭐 서류 업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들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본 한국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개인 어떤 힘 있는 개인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단계들은 이미 그쪽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단계들은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좋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서 어떤 유리한 혹은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의존도는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아, 점점 거기도 또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있다 예, 예. 말씀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동남아 진출해서 정말 여기는 잘한 것 같다 모범이 될 것 같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어디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가장 뭐 강의를 하거나 많은 분들께 소개할 때 드는 사례로는 코웨이를 많은 이야기를 코웨이? 드립니다. 정수기 예. 회사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돗물이 좋은 환경이고요. 동남아 같은 아. 경우는 원래 물의 석회질도 많고 뭐 노후화된 뭐 수도관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뭐 쉽지도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물 수질 자체가 조금 지역에 따라 불규칙해요. 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네네네. 불규칙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원래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정수기의 렌탈이라는 개념을 원래 한국에서도 코웨이가 처음 가지고 왔는데 동남아에서도 코웨이가 이 정수기 렌탈 사업을 들여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만 매출이 1조가 넘어요. 동남아 말레이시아에서 1조요? 예.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라면도 네. 많이 팔고 화장품도 많이 팔고 뭐 사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또 수익을 많이 올리지만 저는 코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 지역에 가지고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고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넘사벽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코웨이가 그런 성공의 모델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에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시장을 더 확대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는 우리 이제 편견이겠습니다만
사람 많은 것도 알겠고 막 빨리 성장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뭘 하더라도 돈이 별로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거기도 소비력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잖아요. 3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뭔가 히트 상품을 하나 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예,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3억이 다 사지 않더라도 사실 그 중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뭐 한 5천만 명한테만 잘 팔아도 우리나라 이상의 시장이 되는 거네요, 거기는. 예.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말씀드린 거의 뭐- 대로 1인당 국민 소득이 8만 불이 넘으니까요. 구매력이 엄청나죠. 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인구가 작지만 뭐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 1억이 넘고 베트남이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구 규모나 구매력은 사실 조금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떨어지는 나라가 있지만 점차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동남아 국가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설명 주신다면 예. 어떻게 좀 볼까요? 예, 사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많이 했죠. 했어요. 그래서 누적 투자 1위 국가로 이제 한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에 좀 집중하면서 베트남 투자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으면 우리 뭐 배터리의 필수 광물이라는 니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니켈 보유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아, 인도네시아가.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니켈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석탄도 가지고 있고 네네, 자원 보크사이트, 대국이군요. 코발트 뭐 자원 대국이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워낙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네네네. 가보시면 떡볶이 집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실 거예요. 아, 그래요? 한국식 분식집들도 로컬에서 많이 생겼어요. 떡볶이 집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B2B로서 네네네. 투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음. B2C 마켓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높고 사실 태국 같은 경우도 구매력은 굉장히 높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7,000불대이긴 한데 네.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트렌드가 빠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태국이. 예, 그래서 태국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다른 네. 지역으로 에서 잘 먹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B2C 네네네.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는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죠. 네. 예. 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어쨌든 진출을 하더라도 진출을 해야 성공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혹은 뭐 실패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일이 좀 있겠네요. 네, 우리 저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처음 그 동남아 연구를 결정하실 때나 아니면 처음 막 그 동남아에 가셔서 직접 막 연구하고 하실 때는 어려움이 적지 않으셨겠어요. 예, 일단 지금도 인식이 좋아져도 이런데 당시에 처음에 제가 그 말레이시아로 대학 교수를 간다고 할 때에 네.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 한국에서의 시선이 일단은 제일 힘들었고요. 뭐 얘는 뭐가 모자라서 저기 갔나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네. 사실 그 전 세계 어디나 뭐 동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있죠. 그러면 동문회를 가면 저는 저를 뭐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동문회를 갔는데 여기로 이런 전공을 하고 네. 대학 교수로 왔다는 게 약간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동문회 요즘은 동문 사기치지 못하게 본교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졸업생이 맞는지. 예, 졸업생이 맞는지 너 아. 거기서 박사학위 맞은 게 맞냐라고 해서 그 확인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또 그 학교를 뭐 K대, Y대 두 군데를 다 나왔는데 네. 그래서 Y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응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막 보내면서 나 여기 예, 맞다. 예, 여기 출신이 맞다라고 예, 제가 스스로 강변을 해야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 자체는 많은데 이렇게 왔을 리가. 네.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역시나 예. 얘가 뭘 알고 하는 얘기는 한 거니. 그러니까 동남아 전문가라고 부르니까 제가 전공이
기업 연구를 하고 파이낸스를 하고 아. 숫자를 다룰 줄 알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인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 전문성이 동남아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런 두 개가 사실은 네. 굉장히 뭐 저한테는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 스스로 말을 해야 되고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아, 예, 아 그러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뭐 하버드대 예, 뭐 박사들, 아 하버드 박사의 예. 그 한마디로 끝인데.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 근데 교수님은 저 동남아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뭘 제가 뭐를 했고 뭐전 전공을 뭘 했고 여태까지 무슨 논문을 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구구절절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라이프 인 넘버스, 저희가 공통적으로 게스트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는 혹시 어떤 숫자인지 준비해 주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3프로하고 연을 맺게 된 이유는 네.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 때문에 글로벌 라이브에 출연을 하면서 네, 맺었다가 그 이후에 말랑말랑 기업사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네이밍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프로님이 네네네. 뭐 거의 모든 3프로 프로그램에 네이밍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고맙게도 그 말랑말랑 기업사라는 네이밍을 받고 네. 기업사를 시작한 게 2021년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117만이에요. 아, 2021년과 117만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기업사를 다루는 네. 유튜브 채널들은 뭐 짧게 다루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제 본업은 이제 연구자이니까요.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동남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네네. 동남아에도 쑥쑥 커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음. 이 현지 기업들 또 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기업이 그 나라 기업이었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좀 알리려고 기업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 이제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경영학을 하면 누구나 사례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기업들을 좀 자세히 알려주자고 해서 기업 역사의 스토리텔러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네. 그게 2021년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저를 나타내는 네.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해준 역할을 부여한 해이자 또 그렇게 제 뭐 아이덴티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이제 3프로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저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또 동남아 이야기, 또 우리 고영경 교수님의 컨텐츠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우리 교수님은 어쨌든 동남아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실 것 같고요. 네.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좀 어떤 역할을 더 하시기를 희망하시는지 좀 끝으로 좀 여쭤볼까요? 그 제가 동남아를 갔을 때 역할과 또 한국에서 동남아를 전달하는 역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맞네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 나라의 괜찮은 기업들을 소개하고 전달하려고 하고 이 기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몰랐지만 네. 충분히 경쟁력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저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한 그 10년 그때도 횟수로 10년 차에 제가 들어왔어요. 네. 예, 그 10이라는 숫자. 네, 그 10년 되는 해에 교수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뭔가? 또 한국의 컨텐츠는 왜 잘 되는지 뭔가 분석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소개하는 역할, 또 좋은 한국의 어떤 좋은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양쪽에 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동남아 인식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동남아 하면 뭔가 약간 좀 비하의 의미로 많이 주변 사람들이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정말 빨리 저희도 좀 반성하면서 네. 동남아와의 또 시너지를 또 찾을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잘 모색해서 어쨌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뭔가를 또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동남아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좀 맺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요 우리 동남아 전문가 우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못다한 말은 아니고요. 네. 사실 요즘 말랑말랑 기업사가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제가 두 개의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고와 말랑말랑 기업사 두 개 네. 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컨텐츠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고영경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다리가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요. 3프로TV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